자, 날려야 되겠네. 자, 4쪽. 양가로번 1주택의 예외 가죠. 자, 별표 2개 여기. 자, 우리 비과세 받으려면 여러분 몇 가지 코 충족한다 그랬죠, 여러분? 3가지. 첫째 뭐죠? 1세대가. 두 번째 국내 몇 주택을? 1주택을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 요건이라 했죠? 요 3가지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 모두 충족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요 조건을 충족했는데 요게 충족이 안 됐다는 얘기야. 근데 요 안 된 게 투기 목적 이시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2주택이 된 거다. 불가피한 사유로 2주택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에 이 불가피한 2주택 그냥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뭘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택수를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가지 요건 중에서 뭘 풀어주는 거다고요? 1주택 요건을 풀어준 거야. 요거를 풀어주는 거야. 자, 갑시다. 첫째, 일시적으로 몇 주택 되었다면 2주택. 자, 갈까요?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몇 주택이 되었다면 2주택이 되었다. 그 얘기, 여러분. 자, 하여튼 2주택이 됐어. 2주택. 여러분, 교과서는 몇 페이지냐면은 309쪽 보시면 되고요. 예. 프린트 보시거나 하여튼 아무거나 편한 걸 봐. 자, 그래서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몇 주택 됐다, 여러분? 2주택이 됐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갑시다. 밑줄.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 다른 주택 취득 밑줄. 그 다음에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밑줄. 세 번째, 종전주택 밑줄. 자,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했죠. 그래서 첫째,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밑줄. 그 다음에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에? 3년이 내양된다. 어떤 주택을? 세 번째, 반드시 종전주택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2주택 해소기간의 원칙 몇 년이에요, 여러분? 3년. 동그라미. 여기서 2주택 해소기간은 몇 년이다? 3년이 원칙입니다. 근데 기업과 니은 묶으세요. 저거 예외죠. 예외. 그래서 원칙으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몇 년에 처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는데 기업과 니은은 예외야. 기업은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적이 있는데 신규 취득한 주택도 또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조정 대상적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기업은 결론 저거 2주택 모두 어디 있을 때? 조정 대상적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자, 종전에 서울에 주택 하나 갖고 있었는데 또 서울에 있는 주택을 또 취득한 거죠. 근데 그러면 2주택이 다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조정 대상적. 그러면 그때는 결론 3년이 아니라 자, 동그라미 칩니다. 기업 1년 1년 이내 양도돼. 1년. 기업 첫 번째 점박 있죠. 몇 년 이내 처분하라고요? 1년. 자, 니은 보세요. 수도권에 소지하던 법인이나 공공기관의 원로감에 따라서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 지방 이전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이때는 몇 년이야? 5년. 동그라미 5년. 그래서 여러분, 자, 일시적으로 이거 실무 나가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예. 2주택이 돼도 1주택보다 아주 가장 일반적인 가장 중요한 예외 요건이죠. 자, 결론. 2주택이다 해서 무조건 과세한다고요? 아니, 몇 년의 시간 준다? 3년의 시간 주겠다는 3년. 3년에 빨리 처분하라. 어떤 거? 종전 거. 그런데 그 주택이 모두 다 어디에 있어? 조정 대상자였다. 그러면 여러분, 조정 대상자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너 투기적이었네? 나쁜 놈. 그때 너는 3년이 아니라 몇 년으로? 1년으로 기간을 연장시킨가? 단축시킨가? 단축시킨 거죠. 혜택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가? 네, 기업은 여러분 저거 불이익을 주는가? 불이익. 뭘 주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익인지 불이익인지도 모르고. 근데 니은은 보세요. 수도권에 소지하던 법이나 공공기관의 원로 갖다가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지방 이전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몇 주택 됐다? 2주택. 이때는 2주택에서 해소기간이 3년이 아니라 몇 년이야? 동그라미 5년. 동그라미 5년. 이거 혜택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가? 혜택. 이거 뭐 생각하라고 했죠, 여러분? 세종자치시.
저거 세종자치시죠. 과천과 광화문에 있던 종합청사가 올라가서 세종시로에서 갔다고. 그럼 공무원들 다 그걸로 가야 되잖아. 공무원 때문에 그래 여러분. 공무원들. 단 여기 밑줄 수도권에 주택은 몇 개 있을 때만 하나를 소유했을 때 하나에서만 이 혜택을 주겠다 그랬죠. 자 잡으시고요. 자 이제 2번과 3번 묶으세요. 2번과 3번 요건은 똑같아. 부모님을 모셨죠. 자식이 부모님을 모셨어. 근데 자식도 몇 주택인데 1주택인데 부모님도 1주택이라는 얘기야. 이때 여기서 부모는 어떤 님을 말해?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말하는 거죠. 60세 동그라미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작년에. 재작년이죠. 재작년. 노부모를 동거 이거 여러분 똑같아. 자 자식이 1주택을 갖고 있어. 근데 자 부모님이 1주택을 갖고 있어. 근데 부모님 몇 살 이상이 됐다고 여러분? 60세 이상. 여기서 60세는 뭐랬어 여러분? 노인 연령이 아니라 뭐랬어? 은퇴 연령이라고 했죠? 은퇴 연령. 여기서 60세는 노인이 아니라 뭐다고요? 은퇴 연령. 은퇴. 요즘은 노인은 60세가 아니야. 요즘 60세는 그냥 지나 젊은 오빠야. 오빠 그래야 돼? 자, 그래서 요 젊은 오빠를 자식이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노부모 뭐 하는 거야, 여러분? 동고봉야하느라고 세들 합친 거죠. 합친는데 자식도 몇 주택이고 부모님도 1주택. 이런 집안을 어떤 집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집안을 있는 집안 그러는 거야. 이런 집안을 뭐란다? 있는 집안이죠. 자, 그래서 합쳤더니 몇 주택 된 거야? 2주택 된 거죠. 그럼 요 2주택 투기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좋다. 그럼 요건 투기 목적 아니니까 1주택을 인정해 줄게. 그 대신 합쳤으니까 하나만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 필요 없는 거 어떻게 알아? 빨리 처분하라. 이때 자식 거 처분할 거냐? 부모님 걸 처분할 거냐? 그건 니네가 판단해. 그래서 밑줄 어떤 주택? 먼저 양도 주택이죠. 여기는 어떤 양도주택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서 그냥 자식 거, 부모님 거 알아서 판단해. 단 몇 년에 처분하라? 10년. 제일 길어. 제일 길어. 10년이네. 그러니까 네가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까 2주택이 되어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는 얘기야. 걱정하지 말고 합쳐라. 10년 줄 테니까 10년에 하나만 처분하면 된다는 얘기야. 10년에. 설마 10년에 뭐 처분 못하겠냐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10년에 하나만. 그러니까 부모님 걱정하지 마시고 모셔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 부모님을 못 모시게 되죠. 이 규정이 없으면 합치면 뭐가 되니까 2주택.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규정을 준 거죠. 그래서 몇 년? 10년. 자, 요가 똑같은 게 이제 뭐야, 여러분? 혼인이죠. 남자와 여자가 뭐 했어? 혼인했죠. 왜 했냐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한 거죠. 근데 남자가 준비된 남자였죠. 뭘 갖고 있는데? 1주택을 갖고 있는데 들어오는 여자가 또 모두 갖고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1주택을 갖고 오는 거죠. 이때 남자의 표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응? 좋아할까? 여러분 잠깐 어디 보시냐면은 317쪽 보세요. 자, 317쪽 맨 위에 보시면 자, 그림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맨 위에 부모님 나왔죠? 노부모? 예, 그래서 갓쓴 노부모 나와 계셔. 그 갓쓴 몇 살 이상이 돼야 돼? 60세 이상. 자, 그리고 그 밑에 혼인이 나왔죠? 그래서 들어오는 여자가 뭘 갖고 오는가? 주택을 보유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본 남자 입은 어떻게 됐어? 남자 입을 좀 봐주세요. 찢어지고 있죠? 나 이 그림 그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 진짜. 여러분, 여기 그림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씩 다 의미를 두고 부여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거기 316쪽 봐보세요. 이거 잘못됐네. 316쪽 왼쪽. 거기 1번에 2년으로 돼 있죠? 2년이 아니라 다른 주택 취득한테 몇 년이에요, 여러분? 3년이에요, 3년. 예. 3년. 무슨 말인지 아시나? 오타가 나왔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옛날 규정이 집어 들어가 봤네. 자, 거기 다 1번 몇 년 이내? 2년 이내가 아니라 다 몇 년 이내 여러분? 3년 이내야. 3년 이내. 자, 그래서 여기 혼인해서 몇 주택 여러분? 2주택. 자, 여기는 몇 년이야? 여기는 몇 년? 5년이죠. 여기는 5년. 역시 남자 거 처분하라, 여자 거 처분하라. 아무거나 먼저 양도주택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미 계속 1번, 2번, 3번 다 시험에 나왔어요. 4번이 아직 안 나왔어, 4번이. 자, 4번 볼까요, 여러분? 취약, 근무상, 질병의 치료. 취약, 근무상, 질병의 치료. 이 세 가지 사유로, 지방에 있는 주택을 산 거죠. 자, 밑줄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 아, 그래서 오늘 학생들이 많이 나왔구나. 학기론 있어갖고. 그런 것 같은데? 안 나오던 사람도 나왔는데? 자, 갑시다. 취약이나 근무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는 주택 하나와 그 다음에 자 일반 주택 하나 몇 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2개. 자 여기서 여러분 요거 하나 기억합시다. 특정주택가 무슨 주택이 나오면 여러분? 일반 주택이 나오면 특정주택가 일반 주택이 나오면 특정주택과 일반주택 하나씩 2주택인 상태에서 자 여러분 항상 강조할게요. 하여튼 무슨 말이 나면 일반주택이 나오면 여러분 얘를 무조건 먼저 양도돼. 얘를 무조건 양도해야 돼. 먼저 양도하면 몇 주택으로 인정을 받아? 1주택으로 인정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특정주택과 일반주택이란 말이 나오면 일반주택을 먼저 일반을 1번으로 양도하라고. 그 첫 번째 특정주택이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취약, 근무상, 질병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했다가 자 여기 잘 봐. 그 사유가 해소가 되면 자 동그라미 칩니다. 사유가 해소가 되는 것부터 몇 년이에요 여러분? 몇 년? 3년. 분명히 표시하라서 몇 년? 3년. 어떤 주택이야? 일반 주택 양도 몇 주택을 봐주겠다? 1주택을 봐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1, 2, 3, 4 묶으세요. 동그라미 1, 2, 3, 4 묶어 놓고요. 그럼 얘들은 동그라미 1, 2, 3, 4는 다 특징이 있죠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양도식에 대한 제한을 받죠. 양도식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일정한 기한 이내 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1, 2, 3, 4는. 근데 여러분 5번부터는 양도식에 대한 제한이 없어. 즉 2주택 상태가 몇 년이 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아 내가 지난주에 휴강했죠? 그래서 진도가 늦은 거구나. 왜 이렇게 진도가 늦나 그랬더니 지난주 휴강했었구나. 자 그래서 상속받은 주택. 그래서 상속받은 주택 하나와 그 밖에 무슨 주택 여러분? 일반 주택. 상속받은 주택 하나와 일반 주택 하나 몇 주택인 상태 지금? 2주택. 이 상태에서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라. 그럼 몇 주택을 봐주겠다? 1주택을 봐주겠다는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 6번. 문화재 주택 나왔죠. 문화재 주택. 하나.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등록된 문화재 주택이나 지정 문화재인 주택 하나와 일반 주택 하나 몇 주택 상태에서 2주택 상태에서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하라고요? 역시 일반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되는 거죠. 항상 일반 주택 먼저 처분해야죠. 자 7번 갑시다. 농어촌 주택이죠. 농어촌 주택. 자, 농어촌 주택은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예, 상속받은 주택 하나, 이농주택 하나, 귀농주택 하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수도권 밖의 읍 또는 면적의 소유자는 다음에 농어촌 주택 밑줄 하나. 수도권 밖의 읍 또는 면적의 소유자는 다음에 농어촌 주택. 다음에 농어촌 주택 거기 기역, 니은, 디귿이요. 기역, 니은, 디귿
상속받은 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요 세 가지와 일반 주택을 몇 개씩 하나씩 소유하는 1세대가 어떤 주택을 양도하면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거죠. 단 밑줄 귀농주택은 조건이 붙어. 귀농주택은 귀농주택 취득 후 몇 년 이내? 5년 이내 어떤 거 최초로 양도하는 한 개의 일반 주택을 한다는 거죠. 이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귀농주택이 뭔지 아시죠? 귀농이 뭐야 여러분? 도시에 있다가 농사지러 귀농하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가 자기 집사람하고 싸웠대요. 첫 자식가 이혼할 뻔했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은퇴하고 나서 퇴직하고 나서 고향에 가서 농사 짓자고 그랬더니 첫 자식이 뭐라 그래? 유고 너만 내려가라 이스켜 그래. 이상하다. 딴 데 먹혔는데 여기는 안 먹히네. 아니 은퇴를 해갖고 처자식을 데리고 귀농해서 농사 짓자 그랬더니 처자식이 뭐라고 그런다고? 유고 너만 내려가라고. 왜 우리가 내려가냐고. 그래서 아저씨는 내려가자, 고향으로 내려가자 그러는 거고, 처자식은 무슨 소리냐, 도시에 살던 여기다가 이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왜 가서 농사 짓고 있냐고. 여자들 좋아해 싫어해? 여봐 벌써 일치된 대동단결하잖아. 오늘 대답 중에서 제일 큰 목소리 나왔어. 야,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온 건 처음이야 오늘 질문할 때. 참네. 그러니까 남자만 내려가라 그래서 가자, 못 내려가겠다, 가자, 못 내려갔다 그래서 그러면 못 사는 거 아니냐 뭐 그래갖고 친구는 한잔 튀고 왔대. 결국은 못 내려갔죠.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농어촌 지도 보시고, 자 8번 보세요. 8번 밑줄 임대주택이나 장기가정 어린이집이죠. 자, 이 사람은 누구야?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장기 임대주택 하는 거죠. 또는 나는 가정 어린이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 가정 뭔지 아시죠? 가정 어린이집이. 네.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거를? 놀이방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어쩌면 노래방이라고 적죠. 또 이런 놀이방과 노래방의 차이점이 뭐야? 노래방은 엄마가 가는 데고 놀이방은 아가가 가는 데고 그게 차이점이죠. 네. 그래서 여기 봐, 임대주택과 가정 어린이집을 갖고 있고 자기가 살고 있는 무슨 주택 여러분? 거주주택이죠.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요걸 양도했다는 얘기야 지금. 임대주택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사업용 주택이죠. 사업용 주택 말고 무슨 주택?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요걸 양도했다는 얘기야. 요때 양도할 당시 여기서 몇 년 이상 거주했으면 2년 이상을 거주했으면 이거 주택수 관계없이 몇 주택을 봐주겠다는 얘기야? 1주택을 봐주겠다 그 얘기야. 자, 그 밑에 보면 박스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걸 압축 요약 정리한 거라서. 거기 좀 박스에 일시적 2주택, 동거봉양, 혼 여기다 번호 붙여주세요. 동그라미 1, 2, 3, 4, 5, 6, 7, 8 이렇게 불러. 번호 좀 붙여줘봐. 1, 2, 3, 4, 5, 6, 7, 8 이렇게 붙여. 일시적 2주택부터. 그럼 몇 번까지는? 4번까지는. 다 여기는 2주택 해소 기간에 제한을 받죠? 네, 그게 특징이야. 그래서 그 해소 기간을 꼭 기억해야 돼. 해소 기간. 일시적 2주택 몇 년? 원칙 3년. 노모 동거방이 몇 년? 10년. 혼인 몇 년? 5년. 지방주택 몇 년? 3년. 요거 꼭 체크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상속받은 주택부터는 무슨 주택? 상속받은 주택은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해소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 대신 여기는 반드시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라 여러분? 일반 주택. 이런 것 좀 구분하셔야 돼요. 양도주택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건 뭐야 여러분? 양도주택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건 뭐야 여러분? 동거봉양과 혼인이죠. 동거봉양과 혼인일 때는 양도주택에 대한 제한이 일시 없이 아무거나 먼저 양도한 주택 1주택을 봐주겠다는 거죠. 자,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자,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했는데 결혼하는 남자 여자 각자 뭘 갖고 있던가 여러분? 자, 혼인 전부터 갖고 있었던가 반드시? 혼인 전. 혼인하기 전부터 각자 하나씩 갖고 있던 거야. 그래서 혼인하다 보니까 1세대 몇 주택인가 여러분? 2주택이 됐다는 그 얘기죠? 이거 투기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지 않냐? 그거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몇 주택을 인정해 줄게? 1주택. 단 조건이 있다. 몇 년에 처분하라? 5년에. 자, 어떤 걸 처분할래요?
그건 아무 노래인데. 아무 주택, 그러면 그 아무 주택은 없어. 아무 노래는 있지만. 죄송합니다. 네. 자, 아무 주택 팔아, 그러면 아무 주택. 그럼 어떤 거 파는 게 좋을까, 여러분? 둘 중에. 응? 어떤 게 좋을 거니 각자의 이제 필요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근데 저 같으면 일단은 요거는 먼저 양도주택 일단 무조건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럼 양도채 큰 걸 먼저 받을 수도 먼저 파는 것도 나쁘진 않죠? 일단 먹고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무조건 양도채익이 크다고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앞으로 또 모두 따져봐야 돼. 가격 상승 가능성을 따져봐야 돼. 양도채도 지금 크게 발생했는데 앞으로도 얘는 가격이 짱짱하게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이거 처분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안 올라가려면 처분해야 되겠지,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맞게 판다. 어쨌거나, 자, 여자 걸 팔았어. 그래서 뭘 받았어? 비과세. 그래서 이제 남자 거 하나만 갖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나중에 요걸 또 양도하는 거죠. 그럼 양도 당시 몇 주택이요? 1주택. 2년 이상 벌써 얘 또 비과세 받나 그러면? 또 받는다고. 이해하셨어요? 네. 항상 비과세는 어느 시점에 따지는 거다 그러면 양도 시점에서만 따지는 것만 되는 거니까. 네. 나중에 파는 것도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상속받은 주택. 자식이 1주택을 갖고 있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자, 부모님이 1주택을 갖고 있어.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뭘 받아서? 상속을 받았죠. 근데 받은 놈이 뭘 갖고 있어 이미? 1주택을. 그래서 상속 받다 보니까 몇 주택 됐다는 얘기 여러분. 2주택이 됐죠. 그 얘기죠 지금. 이거 투기 목적이냐는 얘기야. 아니? 그럼 좋다. 요 상태에서 어떤 거? 요 상속을 받은 주택 우리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받은 주택. 그러고 요 상속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주택을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주택.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나씩 2주택 상태에서 어떤 걸 먼저 처분하라? 일반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거죠. 그러면 너 몇 주택 봐줄게? 1주택을 할 수 있겠대. 그래서 뭘 받아? 비과세. 처분했죠? 이제 뭐만 남았어? 자, 그럼 나중에 상속받은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양도할 때 몇 주택이야? 1주택이죠. 그럼 얘도 또 비과세 받는가? 얘 또 비과세 받는다고. 그래, 양도주택이 어떤 거냐가 중요한가? 먼저 주택. 근데 만약에 뭘 먼저 양도하면?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얘는 2주택. 무조건 뭐야? 과세죠, 과세. 그러면 나중에 양도한 일반 주택은 몇 주택? 1주택. 근데 2년 이상 보유 못했다 그럼 얘도 뭐 비과세 못 받는 거죠? 그래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럼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양도 두 개를 다 받으려면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상속을 몇 개 받아야 되는데 하나를 받는데 부모님 5개를 주고 돌아가셔서 짜증나 안 나? 아니 몇 개만 줘야 되는데 하나만 주고 가셔야 돼. 몇 개를 주고 갔다고? 5개 주고 갔다고. 그래서 1세대 몇 주택자가 됐어? 6주택자가 됐어. 발음도 잘하는데. 그러면 짜증나 안 나? 날 텐데. 전혀 안 나? 세금을 내더라도 받아 안 받아? 혹시 세금 안 내려고 안 받겠다 그러면 저한테 꼭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받을 테니까. 요걸 20년째 하고 얘기를 해도 한 번도 연락 안 오네. 자, 그럼 자,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잘 봐야 돼. 하나 갖고 있는데 몇 개 상속을 받아서 5개. 그럼 1세대 몇 주택자? 6주택자죠? 발음이 잘하는데. 몇 주택자? 6주택자가 되죠. 그럼 6주택인 상태에서 뭐를 먼저 한다면? 일반 주택을 먼저 하면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어? 인다고 인정. 그러니까 상속은 불가피한 취득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상속받은 주택 쓰게 할 때 포함하라, 포함하지 마라. 포함하지 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는 원래부터 몇 개 갖고 있었던 거니까 하나 갖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뭘 받았다더라도 상속받은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얘기야. 취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속인은 원래부터 갖고 있던 일반 주택을 먼저 하면 나머지 주택과 관계시 없이 얘는 몇 주택 봐주는가? 1주택. 뭘 봐도 비과세. 자, 처분했죠. 그럼 이제 몇 개 남았네? 아직도 5개 남았네. 부러워 안 부러워? 난 나만 부러워하는 줄 알았지. 여러분도 부러워하는구나. 자, 5개인 상태에서
먼저 4개 양도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얘들은 무조건 뭐야? 무조건 과세죠. 무조건 과세잖아. 양도 당시 몇 주택 상태에서 5주택에서 이거 처분했죠? 그 과세? 자, 몇 개 남았어? 4개에서 이거 처분했어? 몇 개 남았, 얘 무조건 뭐, 과세. 아직 몇 개 남았네? 3개. 이씨, 너무 많이 했네. 이 또 처분했어. 또 무조건 과세. 아직 몇 개 남았어? 2개. 이거 마지막 처분했어. 과세죠. 이제 몇 개 남았어? 하나. 나중에 하나 양도가 비과세 받아? 받는다니까, 얘는. 왜? 양도 시점에서는 얘는 몇 주택이니까 1주택. 요 놈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5개 상속을 받아서 먼저 양도 4개는 뭐지만 과세지만 그래도 마지막 남은 하나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개념? 네. 자, 보셔야죠. 자, 그러니까 있는 집은 계속 죠. 근데 여러분 상속 주택 옆에다 적어. 증여는 인정 안 해. 증여는 인정 안 해. 저거는 증여는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1주택을 가진 자녀한테 부모님 1주택 또 증여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몇 주택인가 여러분? 2주택. 그럼 이때 2주택은 투기, 이때는 이건 계약으로 받은 거죠? 이건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저거 상속은 인정해주면 오늘 인정 안 한다. 증여는 인정 안 한다. 자, 이제 마지막 보유기간의 예외 규정 있죠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죠. 육 페이지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예외를 갑시다. 별표 3개 여기. 올해 또 시험에 나온다면 저는 여기가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교재 319쪽. 여기까지가 가장 전형적인 출제 패턴. 여기까지가 가장 전형적인 출제 패턴이죠. 자, 여러분 일단 요거는 뭘 의미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하고자 하는 규정은요, 요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 중에서 요 2가지는 충족이 됐어. 1세대 몇 주택, 1주택 요건 충족했는데 요거를 못했어. 뭐를 못했어? 2년 이상 보유를 못했어. 너 왜 못했니? 그랬더니 불가피한 사유돼. 불가피한 사유로. 여러분 공부 못하는 것도 다 불가피한 사유로 공부 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네. 그래서 2년 이상 보유는 못했지만 그게 투기 목적이 없이 불가피한 사유에서 2년 이상 보유를 못한 거면 그냥 곧바로 뭐 해줄게? 그냥 비과세 해줄게. 왜? 요 2가지는 뭐 했으니까? 충족했으니까. 그게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죠. 1세대 1주택으로 밑줄. 그래서 1세대 밑줄 하나, 1주택 밑줄 하나. 2가지 요건 충족했죠. 다만 뭐를 못했어? 보유 거주를 못했죠. 근데 왜 못했어? 불가피한 사유. 그 1, 2, 3, 4, 5 사유죠. 그래서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나 공공건설 임대주택, 왜 밑줄?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 여기서 1번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임대주택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건설 임대주택. 이걸 뭘 받아서? 분양을 받아서 취득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난 맨 처음에 뭘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기 임차 들어가서 거기서 살다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서 임대사업자가 분양하는 걸 내가 받은 거죠. 임차인이 받은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뭐 했어요, 여러분? 취득했죠. 자, 그러다 그걸 뭐 하죠? 양도하는 경우죠. 이때 갑시다. 이제 밑줄. 어떤 날부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무슨 기간이? 거주기간. 밑줄.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여기서 동그라미 쳐. 임차일 동그라미, 거주기간 동그라미, 거주. 보유기간이 아니네. 요것이 몇 년 이상이면? 5년 이상이면. 그때는 3년 이상, 아니 2년 이상 보유, 거주, 묻지 않고 무조건 비과세죠. 2번, 주택에서 사업 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 사업 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에 한해서 밑줄, 공공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했다 여러분? 양도되거나 뭘 당했다? 수용당했죠. 밑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 저거 자발적, 강제적 양도죠. 강제적 양도. 그러니까 나는 지금 1세대 1주택인데 취득한 지 아직 몇 년이 안 되는데 2년도 안 되는데 뭘 당한가? 수용당한 거죠. 그럼 이거 나한테 잘못이 없는 거죠? 그래, 너 비과세 줄게 그냥. 단 이때 수용할 때 전부 수용하면 좋은데 전부 수용이 아니라 일부분만 수용해서 일부분만. 그러면 그 남아있는 잔존 부분도 몇 년 이내 양도되지만 동그라미 5년 이내.
그럼 뭐 해준다? 비과세겠죠. 자, 3번, 4번 묶으세요. 자, 3번, 4번은 여러분 둘 다 똑같아. 밑줄 세대 전원 출국입니다. 세대 전원 출국. 단 출국 현재 몇 주택? 1주택에서 출국해. 자, 동그라미 몇 년이 해당돼야 돼? 2년. 최근에 요거 12 그렇죠, 출전이. 요거를 3년을 살짝 고쳐 출전돼. 하여튼 세법은 여러분 숫자 나면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세법은 특성상 제일 먼저 어딜 건드린다? 숫자부터 건드립니다. 숫자부터. 그래서 출국일부터 몇 년에 해당돼야 된다 그러면 2년이죠. 근데 3번은 왜 나갔어요? 밑줄 해외 이주죠. 밑줄 해외 이주. 밑줄 이민 가는 거야. 4번은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한 취약이나 근무 상여편. 밑줄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한 취약이나 근무 상여편이죠.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4번은 해외 지점으로 발령 나간 거. 해외 지점 발령. 해외 지점, 해외 공사 현장 발령 나갈 때 지금 직구들이 다 나가는 거죠. 장기간 나가니까. 그래서 장기간 나갈 때 팔고 나가면 끝에는 보유한 거지와 묶어 묻지 않고 해주겠다. 근데 이 사람 팔고 나간 사람 잘한 거야, 뭐 잘못한 거야? 잘 못한 거야, 여러분. 실제 이 실무에서 일어났어요. 삼성건설에 근무하시던 소장님인데 동남아시아 어디라고 하다 저쪽으로 외국 공사 현장으로 발령 나고 공사소장 나갔어. 그러니까 공사소장 나가니까 나만 나가 다 나가 가족이 다 나가. 삼성에 다 돈 대주고 다 국제학교 입학 거주지 다 마련이야. 그 두 같이 나갔는데 한 사람은 안 팔고 나갔고, 한 사람은 안 팔고 나갔고 한 사람은 팔고 나간 거야. 팔고 나갔어. 그래서 안 판 사람은 신탁에다 맡겼죠. 신탁회사에다가. 야, 내가 뭐 3년, 4년, 5년 나가 있으니까 이걸 계속 갖더라는 얘기야. 임대 좀 주라. 그래서 네가 관리해주면서 임대 좀 월세 받으면 내 구제 입금시켜주면 거기 걔네 뭐 먹는 거야? 수수료. 그게 신탁 없죠, 여러분. 대부분 유명 연예인들 다 이렇게 해. 신탁해. 자기가 직접 관리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안 팔고 나가면서 매달 모든 월보들 받고 월세는 월세를 받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팔고 나가서 목돈 갖고 나갔어. 그래서 나가서 흥청망청 잘 썼죠. 그 들어왔죠. 이제 끝나니까 들어와서 집을 살려니까 사 못 사? 못 사는 거야. 집이 확 올라가고. 근데 들어와서 안 팔고 간 사람은 와갖고 다 신탁해지고 자기가 갖다 가면 되는 거죠. 그 집값은 어떡하고 또 그 소에. 자, 월세를 받아먹고 그 기간 동안에 또 뭐는 가격은 가격대로 올라간 거예요. 입장했죠. 그래서 그 소장님은 팔고 떠나간 소장님이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거야. 근데 안 팔고 나간 사람 퇴직하고도 이걸 안 해. 자기는 임대사업자 한다고 그냥 띵가띵가 놀고 있고 그 스키는. 지는 이걸 공부해서 돈을 벌어야 돼. 근데 더욱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처자식이 안 들어와. 진짜 농담 아니야. 처자식이 안 들어와. 너만 들어가 있을게요. 왜냐면 자식이 고등학생 뻘이 되는 거야. 그럼 들어오면 뭐 봐야 돼? 수능을 봐야 돼. 그래 자신이 없어. 그리고 그 처는 동남아시아에서 살다 보니까 빵빵하게 살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기 현지 주민한테 그 뭐 상시 있는 분이 계시고 또 파트타임으로 와서 일해. 그러니까 그분은 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주재원 부인들과 맨날 뭐 하러 다녔어? 골프만 치러 다녔어. 그것도 골프병이 싸. 엄청 싸. 근데 국내로 들어오면 자기가 알바 뛰어야 돼 이제. 이해하세요? 어떤 상황이지? 그래서 안 들어와서 처자식이. 그래서 그 진짜 농담이 아니라 소장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 얘기하니까 막 울컥했는지 잠깐 이 교수님은 얘기 좀 하자고 저녁에서 3시간 잡혀있어서 소주 한 잔 잡고 이씨명한. 그래서 들어갈 때 나갈 때 팔고 떠나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항상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중요한가.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다음에 마지막 5번 갈게요. 5번이 제일 중요해. 어쨌거나 과거에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온 게 5번이야. 밑줄 1년 이상 거주. 이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저거 실수요자. 최소 몇 년 이상 살았어야 되는가 여러분? 1년 이상 살았어야 되는데 취약 밑줄 하나, 근무상 밑줄 하나, 질병의 치료 밑줄 하나,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밑줄 하나. 이 4가지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갔대.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고?
1년 이상. 이걸 출제 살짝 바꿔. 뭐 6개월 거주 이런 식으로 바꾸면 여러분 어머 요건 충족했어 못했어? 못했다는 걸 잡아내죠. 자, 두 번째 뭘 건드리냐? 사유. 저거 여기에 법정 사유가 아닌 것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사업상형편. 저거 사업상형편 인정 안 됩니다. 사업상형편은 법정 사유도 아니다? 아니다. 근데 여러분 실무 나가면 이게 제일 어려워요. 다른 시군으로 이전을 어디까지 볼 거냐가 상당히 실무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구리 지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남양주 지점으로 발령받았어. 그럼 시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구리시에서 남양주로 바뀌었잖아. 자, 그래서 내가 구리에 있던 걸 팔고 남양주시에 이사 온다. 그럼 이거 이전 인정을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아요. 왜? 시군이 바뀌었지 않냐? 무조건 시군이 바뀌었다 해서 인정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동일한 권역,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교통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아니냐? 그걸 따져. 그러면 구리시에서 어디로 왔지만 남양주시는 바뀌었지만 동일한 교통, 대중교통 권역 아니죠? 그럼 이건 인정을 안 해준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남양주시에서 수원시로 발령났어. 시군은 바뀌었지 분명히. 인정받아? 자, 받냐 못 받느냐는 것은 여러분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때는 세무서에 물어보라는 얘기야. 내가 이런 사유를 가는데 이렇게 양도된 비과세 받을 수 없는 미리 구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아니 국세청 전문 상담 받듯이. 왜냐면 의정부는 여기 대중교통 권역으로 돼 안 돼? 가요? 대중교통 자가용이 아니야. 자차가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가냐 못 가냐. 애매하죠. 뭐 거리상으로 이렇게 크게 저기 하는 것. 그럼 의정부로 가볼까? 의정부로 가 못 가? 어딜 못 가겠어? 전철 가? 뭐 그러면 인정 못 받는 거죠. 춘천시는 또 가? 거기도 가? 뭐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러면 씨. 제가 뭐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그냥 무조건 시군이 바뀌었다고 되는 건 아니다. 동일한 대중교통 권역 아니냐 그걸 따진다고 실무. 그러니까 실무 나가시면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 자, 이제 6번 양도돈 취득시 갑시다. 저는 이거 당장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재작년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개별 문제로. 자, 그래서 중요한 것만 확인합시다. 첫째, 일반 매매 보세요. 이건 실무 나가서 아주 중요하죠.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 때 적용하는 시간적 기준. 자, 언제 양도한 걸 말하면 대금 청산일, 밑줄 대금 청산일. 그리고 저거 원칙이죠. 그리고 사실상은 가로로 묶으세요. 이렇게. 원래 법에는 요 말은 없어. 그렇죠. 요 사실상이란 말은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당연히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이죠 뭐. 그래서 사실상이란 건 전혀 논란거리가 없어. 다만 대금 청산이 불분명한 경우 밑줄 하나, 또는 대금 청산 전에 먼저 등기를 한 경우. 자, 사유가 몇 가지 여러분? 두 가지. 예외 사유 두 가지죠. 이때는 어디로 가요 여러분? 등기일이죠. 그러니까 원칙은 어디로 가고 사실상 대금 청산 요게 뭐고? 원칙. 그리고 예외가 뭐예요 여러분? 등기 접수일이죠. 적어놔. 절대 여러분 여기는 계약상이 없어. 요거는 적어놔야 돼. 양도소득세는 절대 계약상이란 말이 못 나와. 자, 장기 할부. 여기서 장기는 몇 년 이상이랬어요 여러분? 1년 이상. 그러면 등기 접수일 1, 인도 1, 사용 수익일. 자, 몇 개 나왔어 시간이? 3개. 하여튼 과세 시기가 2개 이상 나면 무조건 올라가면 된다 여러분. 빠른 날. 자, 협의 매수 수용 별표 하나. 여기가 중요하네요. 자, 내 토지나 주택이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했다. 언제 양도한 걸 봐라. 대금 청산일. 근데 또 뭐가 있네? 수용 개시일. 또 뭐 있네? 등기 접수일. 자, 몇 개나 있네? 3개. 그럼 어디로 가면 돼? 빠른 날이죠. 근데 여러분 단서를 잘 보셔야 돼요.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보상금이 공탁됐다. 이때는 저거 출제는 이걸 뭘로 바꿔? 공탁일로 바꿀 수 있어. 공탁일로. 공탁일. 공탁일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여러분? 소송 판결 확정일로 갑니다. 이거 출제는 시험에서 모범 답안을 물어보시는 규정이야. 분명히 체킹해놔. 자,
자, 상속받은 자산 양도했다.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여러분? 상속개시일.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증여받은 날이죠. 이때 증여받은 날 옆에다 적어. 취득세는 증여계약일이죠.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고? 증여계약이라, 계약일. 그런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언제야? 증여받은 날이야. 그래서 이게 국세와 지방세 때 과세 시기가 같다 다르다 하는 걸 보여준 거야. 특히 이걸 꼭 체크해 두셔야 돼요. 증여받은 자산 양도하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요? 증여받은 날. 자,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다. 그렇죠? 허가 건물. 저거 건물 신축한 경우죠. 많이 짓죠. 요즘 땅 있으면 여기다가 그냥 기존 주택 철거해버리고 새로운 다세대 다가구 주택 짓는 거죠. 또는 리모델링 해갖거나 증축해갖고 외장을 빵빵하게 해놓고 뭐 나오죠.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 잘하는 사람 있죠. 개그맨 중에서도 아주 그 대박난 개그맨 있죠. 박모식이 처가 의사에다가 재테크가님 아주 뛰어나갖고 다 자기 팔자야. 자, 그래서 허가 건물 신축에서 양도했다.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여러분?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죠.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임시상일을 받았다. 그때는 그건 뭐야, 여러분? 사용일 또는 승일이죠, 뭐. 자, 무허가 건물이죠. 무허가니까 그냥 사용승인서 교부란 게 있어, 없어? 없죠. 사실상 사용일을 갖죠. 자, 민법에 따라서 시효 취득한 자산 양도했다.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여러분? 점유개시일이죠. 자, 환기처분 취득한 토지, 이거 중요하죠? 별표 역시 하나. 그래서 협의매수 수요인가? 환기처분 잘 보셔야 돼요. 답으로 물어보시는 중요한 규정이야. 그래서 환기처분 받은 토지 양도했다. 언제, 여러분? 환기전 토지 취득이죠. 환기전 토지 취득일. 단,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기 처분의 권리 면적보다 밑줄 뭐가 됐다? 증가 또는 감소됐다. 밑줄 증가 또는 감소. 저거 이거 뭘 말하죠? 증한지나 감한지죠. 그럼 그 증한지나 감한지는 언제, 여러분? 환기 처분 공고일에 동그라미 무슨 날이야?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자, 미완성 미확정. 저거 완성 또는 확정이죠. 의제 취득 시기. 실무 나가면 발생해. 이건 실무에서 중요해. 언제 취득한 거나 여러분 밑줄 1984년 12월 30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은 무조건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여러분 밑줄 85년 1월 1일. 그러니까 취득 시기가 84년 12월 30일 이전으로 가 안 가? 안 가. 여러분 제가 남양주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어. 언제 샀냐 봤더니 1981년 5월 5일 날 샀대. 남들 김밥 싸고 어디 갔을 때 어린이 대공 놀러 갔을 때 우리는 부동산을 사야만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양도하는 거죠. 오늘 양도했어. 그러면 오늘 양도했을 때 양도한 시점에 대응된 취득시는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1981년 5월 5일이 아니라 어디로 끌고 가라는 얘기야? 1985년 1월 1일 날에 취득한 걸 보라는 얘기야. 이걸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제 취득 시기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일단 그래도 또 시간이 지났네. 쉬어야 되겠죠?